회생회원 직무 편람에 보면은 3개월치가 누적해서 미납이 되면은 폐지를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폐지를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에요. 개인회생이라는 게 최소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신청 당시에 계획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폐지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.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최근 판례인 거. 네, 이 판례 같은 경우 24년도 판례입니다. 1년이 미납돼도 폐지를 안 당한 거네요. 그렇죠. 폐지를 아직 안 당하다가 변제금을 미납하면은 폐지죠? 네, 폐지가 되죠. 몇 번 미납하면 폐지인가요?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.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회생회원 직무 편람에 보면은 3개월치가 누적해서 미납이 되면은 폐지를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폐지를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에요. 이거 역시 법원의 회생위원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6, 7개월까지는 그래도 봐주는 편입니다. 그 이상 밀리게 되면은 폐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 6, 7개월 밀리면은 6, 7개월치를 한 번에 다 내야 되는 거예요? 그거는 아니에요. 아까 회생위원 직무 편람은 말씀드렸는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7개월을 연체를 했지만 내 소득은 꾸준히 발생하였고 내가 미납을 하게 된 이유가 일시적인 사정, 예를 들어서 가족의 병원비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서 큰 돈을 지출할 일이 생겼다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 미납이 된 것일 뿐 내가 앞으로는 미납하지 않고 계속 낼 수 있다는 부분만 소명을 한다면 폐지는 당하지 않아요. 그럼 이렇게 미납돼서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? 사실은 채무자들이 그 부분도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개인회생이라는 게 최소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신청 당시에 계획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폐지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.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우선은 폐지가 된 이유를 우리가 봐야겠죠. 그 이유가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건데 아까 법 조문을 말씀드렸듯이 변제 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항고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. 하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내가 일시적인 사정으로 변제금을 미납하였고 앞으로는 내가 이 변제금을 계획대로 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항고를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때 계획대로 낸다는 게 내가 7개월은 밀렸지만 앞으로는 안 밀리고 낼게요,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. 이걸로는 안 되고 변제 계획이라는 거는 기존에 짜여진 시기가 있잖아요. 그 시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항고를 하면서 변제금을 다 내야 돼요. 밀린 변제금을.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. 항고를 했는데 밀린 변제금이 너무 커서 마련을 못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. 한 사례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면서 그때까지 밀렸던 변제금을 다 내서 회생 절차가 살아난 경우가 있었습니다. 구체적인 판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은 2021년 8월에 개시 결정을 받은 다음에 월 40만 원씩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기로 변제 계획안을 인가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11회분까지 내다가 12회부터 24회분까지 거의 1년치를 내지 못해서 폐지를 당했어요. 그리고 항고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항고하는 기간까지의 미납금을 다 마련하지 못해서 항고 역시 기각을 당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 가서 이제 재항고를 하면서 채무자의 자녀가 골육종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비 때문에 내가 변제금을 미납하지 못했지만 재항고를 한 2024년 3월경에는 어느 정도 생활 안정이 돼서 이제는 변제금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700만 원을 납입을 했고 그 이후 재항고 기간 동안 나머지 미납된 변제금도 전부 납입을 했어요.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변제 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 재항고를 받아들여서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살려줬습니다. 최근 판례인 거. 네, 이 판례 같은 경우 24년도 판례입니다. 1년이 미납돼도 폐지를 안 당한 거네요. 그렇죠. 폐지를 아직 안 당하다가 24년 2월 28일까지 냈고 1년을 안 내니까 23년 3월 10일에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한 보고를 했어요.
아까 말한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폐지를 보고하는 거고 23년 8월 2일에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나서도 거의 5개월이 있다가 폐지 결정을 내린 거죠. 안 낸 시점으로부터 치면은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폐지를 한 겁니다. 굉장히 많은 기간을 준 건 맞죠. 그럼 사실 몇 개월 미납하는 거 가지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. 되게 어렵습니다. 몇 개월 미납했는데 폐지 보고가 올라갔을 때 어떤 판사는 또 바로 폐지를 시키기도 해요.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미납된 변제금을 전부 납입하지 않고 조금씩 납입해도 폐지를 안 당하고 절차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일단 폐지를 당하고 나면은 밀린 변제금을 다 납입해야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져서 실무에서는 그 미납된 변제금을 다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신청으로 가는 사례들도 꽤 많아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